희망의 태극기 제1장 할아버지의 유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북한에서는 오히려 차별받으며 살아야 했던 최민호의 이야기입니다. 1970년 함경북도 해령 10살 소년 민호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바닥에 조용히 무언가를 그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게 원래 우리나라 깃발이다. 그것은 태극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민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숨을 구걸한 자라며 최하층 계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민호의 가족은 할아버지 때문에 34년간 성분이 나쁜 집안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출세의 길은 막혀 있었고 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민호는 성인이 되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함경북도 장년군으로 배치된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새벽 순찰을 돌던 민호는 산속에 떨어진 삐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삐라에는 대한민국 대표단이 소련 외교부장과 악수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소련이 우리의 아버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소련을 하늘같이 여기던 민호에게 이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적국이라고 배운 남한이 소련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불 때면 서해 오도에서 여러 물건들이 떠내려왔습니다. 라면, 보라에, 퐁퐁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민호와 동료들은 배가 고파서 이런 것들을 주워 먹었습니다. 이게 먹는 건가? 퐁퐁이를 먹어본 민호는 이상한 맛에 놀랐습니다. 설명서가 있었지만 읽을 수 없어서 식기세척제인 줄 모르고 먹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치약을 써본 경험은 달랐습니다. 분대장이 몰래 가지고 있던 한국 치약을 조금 얻어 써본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이렇게 시원해질 수가 있나? 북한 치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상쾌했습니다. 해시태그 제2장 꺼져가는 꿈. 9년간의 군 생활 중 민호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밥을 먹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가 되려면 입당, 대학 진학, 군복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민호는 연대 체육 경기 복싱에 도전했습니다. 51kg급에 출전한 그는 국물 2그릇만 먹고 링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훨씬 강했지만 민호는 기권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최고다. 전패를 당했지만 끝까지 버틴 민호를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 덕분에 연대 체육조에 스카우트되었습니다. 하지만 간부가 되려면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민호는 동기와 함께 배급소를 털기로 했습니다. 쌀 1톤 정도를 훔쳐서 군관들에게 뇌물로 바치려던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도 바뀔 수 있을 거야. 하지만 20날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족쇄를 차는 순간 민호의 머리를 강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는 몸이 되었구나. 그때까지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민호는 이제 적국인 남한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배가 아픈 척하며 화장실에 가던 민호는 간수를 발로 찼습니다.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그 틈에 담을 넘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족쇄를 어떻게 풀지? 산속에서 헤매던 민호는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미소 근처에서 떡을 만들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족쇄 좀 풀어달라. 한 아이가 돌로 족쇄고리를 끊어주려 했지만 그때 부대에서 수색대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다시 잡혀갔고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시태그 제3장 죽음보다 무서운 절망. 1994년 1월 5일 김일성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출소 후 집에 들어간 민호는 온 동네가 곡소리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이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민호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민호는 본격적으로 탈북을 계획했습니다. 10년 동안 루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셨고 민호 자신도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결혼 후 두만강을 26번이나 넘나들며 밀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아지 7마리까지 팔아봤지만 돈이 모이지 않더라. 중국에서 일하며 돈을 벌려 했지만 나라 없는 백성의 신세는 개만도 못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보 취급만 당했습니다. 해시태그 제사장 운명적인 만남. 어느 날 중국에서 민호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지만 말투를 들어보니 북한 출신이었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인데 한국 가는 길을 알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자신도 탈북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 다시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북한까지 데려다주면 400위안 주겠다. 민호에게는 날개가 돋친 기분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평소보다 깊어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나무 부표를 잡고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아주머니는 7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2살 때 헤어진 딸은 이제 9살이 되어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딸은 엄마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촌 형도 같은 수용소에 있었는데 서로 모르고 지낸 것이었습니다. 형님도 거기 계셨다고요? 3년간 같은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냈던 형제가 50년 만에 중국에서 재회한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장부터 4장까지의 글자 수 약 9,000자. 해시태그 제5장 배신과 용서. 사촌형은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가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북한에 남은 가족들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삼촌을 집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려주세요. 민호는 아버지를 북한 집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큰 유혹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몸에 지니고 있던 거액의 돈을 보고 나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손바닥에 그려준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태극기를 향해서 한국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민호는 나쁜 마음을 접고 아버지를 무사히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몇 개월 후 민호는 다시 그 아주머니의 남동생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경에서 잡혀서 북송되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민호는 또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보낸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0위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10,000위안을 보냈는데 200위안만 전달됐다고? 민호는 그 돈을 반창고 안에 숨겨서 삼켰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그 돈을 꺼내서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순간 담당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먹어라. 온갖 좋은 음식을 내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민호는 가짜 진술서를 작성해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제6장 마지막 도전. 2003년 11월 민호는 동료와 함께 마지막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북경 영사관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둘은 북경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사관 정문을 보는 순간 민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려준 태극기가 바로 눈앞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태극기는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깃발인가. 천년만년 이 땅의 희망으로 높이 날리는 거룩한 깃발이 되어 영원 불멸하리라. 민호와 동료는 중국 경비를 뚫고 영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님이라는 존댓말로 대해주는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겠어요? 영사관에서의 2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24시간 환한 불빛 아래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가 가장 맛있었고 떡갈비는 처음 먹어보는 신세계였습니다. 해시태그 제7장 새로운 땅 새로운 삶. 2004년 2월 4일 민호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갈아탄 대한항공 비행기는 중국 비행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런 비행기가 있다니. 소음 하나 없이 조용하고 승무원들의 서비스도 최고였습니다. 인천공항의 대리석 바닥을 보는 순간 민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매끄러운 대리석이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화장실부터 모든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담당자들의 카리스마와 매너에 민호는 감복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있었던 부대 사단장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력이 이 정도였구나. 하나원에서의 생활도 신세계였습니다. 침대에서 자는 것도 처음이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놀라웠습니다. 해시태그 제8장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사회에 나온 민호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10평짜리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5층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4년 동안 이런 집을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에 민호는 아파트 계단을 1층부터 5층까지 매일 청소했습니다. 물걸레질을 해가며 몇 시간씩 닦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 할머니들이 물어보면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요. 민호는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소 발톱 깎는 일부터 시작해서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폴텍 대학에서 용접 자격증 3개를 1년 만에 모두 취득했습니다. 120명 중에서 단 4명만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버텨내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회사에 취직했고 최대 월 13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그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데려오려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딸과 아내가 몽골 루트로 탈북을 시도했지만 도중에 잡혀서 북송되었습니다. 내 잘못이었어. 성급했던 거야. 그 아픔을 이겨내며 민호는 새로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새 아내를 만나 아들을 낳았고 지금 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민호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한강을 꼽습니다. 한강을 보면 모든 힘든 일들이 잊어져요. 이곳에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됐잖아요. 21년간 한국에 살면서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담고 사람은 좋은 환경과 친구를 담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환경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후배 탈북민들에게 민호는 당부합니다. 절망 끝에 선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전뿐이에요. 우리는 총구 앞에도 서봤는데 정착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정부에서 모든 걸 보장해주는 이런 감사함에 양심을 다 바쳐야 합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바닥에 그려준 태극기를 따라 이 땅에 온 그는 이제 그 태극기에 대한 깨끗한 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태극기에 대한 깨끗한 양심,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미천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탈북민이 태극기를 따라 찾아온 진정한 자유의 이야기입니다.